네, 마켓 진단 코너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고 있고 바닥은 확인했다라는 시각이 공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변수는 무엇인지 변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미 질문은 드렸습니다. 바닥을 확인했다고 시장이 느끼는 부분이고, 뭐 허들을 잘 넘었습니다. 네. 이제 뭐 앞으로 달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걸어갈 것이냐, 네. 잠시 멈출 것이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악재 해소 이후에 우리가 또 꼼꼼히 봐야 되는 변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 뭐 정확하게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 남녀가 만난 이후에 좀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 싸웠을 때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싸우고 또 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굳이 이걸 이제 시장에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했던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었고, 특히나 1월의 경우에는 신흥국 통화 급락도 있었고요. 중국의 ISM 지표가 안 좋고, 특히 미국의 ISM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그림자 금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흥국하고 또 한국하고 전반적으로 ETF 때문에 엮여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밸류에이션이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중국의 ISM이라든지 중국의 PMI라든지 미국의 ISM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차를 두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달 한파 때문에 미국의 ISM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 2월 지표가 좀 좋게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파 영향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통화가 사실 1월 달에 가장 큰 쇼크 요인, 트리거 요인이 됐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화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 일주일 정도 동안에 주요 신흥국들이 달러 대비해서 얼만큼 환율이 높아졌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신흥국 통화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강세 요인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안정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호재 요인으로 우리가 옐런의 그 버냉키 의장의 기본 정책을 승계한다라는 이슈 역시 새로 나온 중요 변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중국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건설은행이 판매했던 그 WMP, 우리가 이제 자산관리 상품이라고 하는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인 상품이 약 한 2.8억 위안 정도 판매됐던 게 있었는데, 네. 이 부분들이 만기가 2월 7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났기 때문에 흔히 이제 금융권에서 표현하는 표현으로는 테크니컬하게 부도를 좀 맞은 상황이다. 결국은 1월 달에도 30억 위안짜리가 또 부도 위험을 맞았었는데, 1월 말 만기였는데 그게 어떻게 그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서 좀 넘어간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규모의 WMP가 또 파산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유동성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인가요? 중국이 4분기 정책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호재 요인으로는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WMP 때문에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하락할 요인이 좀 작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 때문에 좀 강세 요인을 보였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줬는지를 저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으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엔달러 환율의 추이와 그다음에 이제 굵은색으로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 얼만큼 자금을 배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일본 배분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어떤 실패, 최근에 또 쌍둥이 적자가 나오면서 정말 실패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자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아베노믹스의 어떤 실패를 점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저가 매수, 그동안에 못 들어갔던 자금들이 좀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변수, 즉 악재 요인이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이 안정을 좀 찾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도드라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미국 각 국가별이죠.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양적 완화의 축소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신흥국 얘기도 있었고요.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일본의 또 불편한 아베. 네. 이렇게 열거를 또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다음 내용은 그거죠. 기업 실적 얘기해볼까요? 네. 골드만삭스는 이 기업들의 실적을 평가하면서 특징적인 모습 중에 가장 포인트는
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그로스라고 하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조금 이익을 꺾어서 보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군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 실적을 바라보는 이재훈 팀장의 식견은 어떻습니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사실은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고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삼성전자 실적이 연간 뭐 10조 원 이상 벌매도 불구하고 더 못 번다라는 분기별로 10조 원씩 막 그렇습니다. 벌어들이는데 불구하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밸류에이션이라고 실적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오렌지색 그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한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그리고 퍼라는 거죠. PER. 예, PER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점선으로 검정색으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 주당 장부 가치 비율입니다. 그래서 PBR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동선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 보시면 PER은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PBR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PER이라는 부분들은 시가총액을 그 기업들이 이제 벌어들인 이제 이익으로 나누는 측면인데 여기 이제 밑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익의 감익 속도가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비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한 3.8%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이익의 추정치가 감익되는 부분들이 한 4.8%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 증시가 정말로 매력적이냐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우리 밸류에이션이 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보통 추정을 하게 되는데 과도하게 추정을 했던 부분들을 상황이 바뀌어서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많이 과도하게 추정한 거는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감익을 생각보다 강하게 하고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후자 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그 업종들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좀 감익이 좀 진행이 돼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의 종목들은 절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그만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익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설적으로 볼 때는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 그림일 수가 있었는데요. 기업을 가치를 분석할 때 상대 가치라는 것이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리고 또 이제 PBR은 약간 자산 북밸류이기 때문에 좀 절대가치 개념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가치의 괴리율이 벌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보면은 차별화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2주 예.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에 52주 신저가 나오는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가 이번 코너를 통해서 계속 많이 강조드렸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는 부분들이 이제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쭉 올라가 주는 부분들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의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 수급이 가장 기대해 볼 만한 수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이 부분들은 신흥국의 한국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흥국 위기가 높아지게 되면 신흥국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ETF의 환매가 많아지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벤치마크를 그대로 복제하는 자금들의 입장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진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느낌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가령 엔화가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선호가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원화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보이면서 사실 그 자동차 주식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이
주저했던 이제 은행 주식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종목 장세가 좀 지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중국의 전인대 흐름이 나타나야 중국의 성장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한 7% 정도 수준 나와주고 물가나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중국의 성장에 대한 믿음이 좀 있다라고 보면 중국에 붙어서 성장할 수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스탠스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ETF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2월 달은 바닥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종목 장세로 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진행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보여주시는 그림 GEM 펀드,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ETF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개선되고 좀 안정을 찾으면은 그 곡선이 다시 턴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면은 시장이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사실 시점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3월 한 6일부터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예. 그거는 참 무리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요즘 워낙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별 얘기를 제가 다 하는데. 자, 하여튼 내용을 다 쭉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마켓 진단을 해봤고요. 시장 변수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대충 추측해봤네요.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 이재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